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내 배가 이렇게 나왔나? 바지가 점점 안 맞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혈압약은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똑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분은 20년 전 옷을 입고 어떤 분은 옷 사이즈가 계속 커질까요? 똑같이 약을 먹는데 왜 어떤 분은 건강해지고 어떤 분은 약만 늘어날까요?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수천 명의 중장년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고 있는 그 건강한 습관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더 심해져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달라집니다. 단 14일 만에 몸이 20년 전처럼 가벼워지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몸에 좋다고 하며 따뜻한 꿀물 한 잔. 그 다음 건강을 위해 동네 한 바퀴 산책. 돌아와서는 아침은 든든하게 라며 죽 한 그릇에 반찬 몇 가지. 점심도 제때, 오후에는 당분 보충하자며 과일 한 조각. 저녁도 가족들과 8시에 맞춰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소화에 좋다더라며 요거트 한 컵.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체중은 그대로이고 혈당은 높아지고 허리둘레는 점점 늘어날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이면 다리가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질까요? 더 속상한 건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나이 들면 대사가 느려져. 우리 나이엔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태우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통은 가득한데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관리해도 움직이지 않죠. 우리 몸도 정확히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관찰한 결과 건강을 되찾은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뭔가를 입에 넣고 하루 종일 2-3시간마다 뭔가를 먹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 쉴 시간이 있나요? 언제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쓸 기회가 있나요? 24시간 내내 소화와 흡수에만 바쁜 몸?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69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기상, 6시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 시작. 그 다음 30분 산책 후 아침 식사. 점심, 저녁 모두 규칙적으로 과식도 안 하시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허리둘레 92cm, 당뇨약 2종류, 혈압약 1종류. 몇 년째 체중 변화 없고 매년 검진 때마다 조금 더 조심하세요. 라는 말만 들으셨죠.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몸은 점점 안 좋아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하루 일과를 시간별로 세세히 기록해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새벽 6시 물 한 잔부터 시작해서 밤 9시 30분 우유 한 잔까지 무려 15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뭔가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몸이 진짜 쉴 시간은 고작 8시간 30분뿐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그 8시간 30분마저도 진짜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녁 9시 30분에 우유를 드시면 실제로 소화가 끝나는 시간은 새벽 12시가 넘어요. 그럼 진짜 몸이 쉬는 시간은 고작 6시간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몸이 지방을 태울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예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상식을 주입받았습니다. 하루 3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해. 아침을 굶으면 몸에 독이야.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좋다더라. 배고프면 혈당이 떨어져서 위험해. 나이 들수록 더 잘 먹어야 기운이 나.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상식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농사철에는 바빠서 제때 못 먹고 겨울에는 저장해둔 것만 먹고 봄에는 나물 캐서 연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당뇨나 비만, 고혈압은 지금보다 훨씬 드물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10년간 나온 수많은 연구들이 간헐적 단식, 즉 일정한 공복 시간이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2019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14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감소, 혈당 개선, 염증 감소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 셀 메타볼리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실험군이 8주 만에 평균 3.2kg 체중 감소, 공복 혈당 15% 개선, 복부 지방 18%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굶으면 기운이 없어질 텐데 혈당이 떨어지면 위험하지 않나? 근육이 빠지는 거 아닌가? 안심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건 기하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평소의 2-5배까지 증가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량을 보호합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계속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몸이 둔감해지는데 공복 시간을 주면 다시 민감해져서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오토파지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는 과정인데 손상된 세포 구조물들을 제거하고 새로 만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시스템입니다. 넷째, 케톤체 생성이 시작됩니다. 포도당이 떨어지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라는 깨끗한 연료를 만듭니다. 이 케톤체는 뇌에도 훌륭한 연료가 되어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12-16시간의 공복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명 연장 루틴이라고 부르는 4단계입니다. 1단계, 14시간 공복의 기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물만 드세요. 14시간이나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그중 8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실제로는 6시간만 더 참으면 되는 거죠. 처음 3일간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약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몸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다시 쓸 때 약간 아픈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아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정말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던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을 꺼내서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공복 8시간째부터 지방 분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2시간째부터는 케톤체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14시간째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방 연소와 근육 보호가 동시에 일어나죠. 2단계 첫 식사의 마법. 14시간 공복을 깨는 첫 식사가 하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요. 절대 탄수화물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빵, 죽,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몸을 다시 당분 중독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달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 또는 그릭 요거트의 견과류 한 줌, 아니면 연어 한 토막과 시금치처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부터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적게 나오고 몸은 여전히 지방을 태우는 모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다음 식사까지 군것질 욕구를 억제해줍니다. 반대로 탄수화물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강하하면서 2-3시간 후에 강한 배고픔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뭔가를 찾게 되고 결국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3단계 활동 패턴의 재설정. 공복 시간의 마지막 1-2시간, 즉 아침 7-9시 사이에는 가벼운 활동을 해주세요.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기, 화분에 물 주기, 간단한 정리정돈, 빨래 개기, 설거지하기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너무 격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와서 근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신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지방 연소를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저강도의 꾸준한 움직임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주거든요.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가벼운 활동을 하면 일주기 리듬도 정상화되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4단계 마음의 재설정.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배고픔을 고통이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내 몸이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구나,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있구나 하는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이 정말 위험한 거라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사실 적당한 배고픔은 우리 몸을 더 예리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또한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못할 거야 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아는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님 68세 이야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침을 굶는다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첫 주만 지나니까 바지가 헐렁해지더라고요. 2주 후에는 계단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요. 3개월 후에는 20년 전에 입던 옷을 다시 입게 되었어요.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오후에도 졸음이 안 오고 저녁까지 활기가 넘쳐요. 김님 72세 이야기. 당뇨약을 3종류나 먹고 있었는데 담당 선생님이 이제 약을 줄여보자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한 종류로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뭘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아침을 조금 늦게 먹었을 뿐이라고 했더니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혈당도 좋아졌지만 더 좋은 건 기운이 넘친다는 거예요. 최님 65세 이야기.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해요. 손자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체중도 6kg 빠졌지만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돌아온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님 74세 이야기.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까지 하루에 6알씩 먹었어요. 약 먹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정도였죠.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후 8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담당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누구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몸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합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해서 일찍 먹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셋째,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어려워요. 가족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함께 동참하거나 응원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의학적 주의사항들. 만약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 지도하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성장기 청소년,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세요. 심한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의식 저하, 지속적인 복통. 성공을 위한 실천 팁들. 물 충분히 마시기. 공복 시간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세요. 하루 8-10잔 정도가 적당해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녹차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꿀은 절대 넣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 밤 10시 이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엉망이 되어 폭식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이 방법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나와서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명상, 독서,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세요. 점진적 시작. 처음부터 14시간을 무리하지 마세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1시간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 유연성.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나 외식 등으로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평일에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 체중, 허리둘레, 컨디션을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며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육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 없으세요.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라면 오히려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 증가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 근육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사회생활 때문에 어려워요. 아침 미팅이 있는 날에는 물이나 블랙커피 한 잔으로 버티세요. 점심때 조금 일찍 드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족들이 걱정해요.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금식이 아니라 식사 시간 조절이라는 것,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여행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며 지키는 것보다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주 실천 가이드. 1일차 저녁 7시 식사 마감, 다음날 아침 9시 첫 식사 14시간 공복. 2일차 같은 패턴 반복, 배고픔을 느끼는 시점 기록. 3일차 컨디션 변화 관찰, 수면의 질 체크. 4-5일차 몸의 적응 신호 확인, 가벼워지는 느낌, 머리 맑아짐. 6-7일차 첫 주 완주, 체중과 허리둘레 측정.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몸이 적응했으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아침 첫 식사 메뉴 예시. 월요일 아보카도 토스트 플러스 삶은 달걀 2개. 화요일 그릭 요거트 플러스 견과류 베리류. 수요일 연어 샐러드 플러스 올리브 오일 드레싱. 목요일 치즈 오믈렛 플러스 시금치. 금요일 닭가슴살 샐러드 플러스 아보카도. 점심과 저녁은 평소와 비슷하게 드셔도 되지만 저녁은 가능한 7시 이전에 마치려고 노력하세요. 한 달 후 나타나는 변화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후 이런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체중 2-4kg 감소. 허리둘레 3-6cm 감소. 아침 기상 시 몸의 가벼움. 오후 피로감 현저히 감소. 수면의 질 향상. 소화기능 개선. 피부톤 개선. 집중력 향상.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3개월 후의 기적.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개선되고 복용하던 약물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활력이 넘쳐납니다. 1년 후의 새로운 삶. 1년을 실천하신 분들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장님 70세은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다. 친구들이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한다. 고하셨어요. 정님 67세은 손자들과 축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금방 지쳤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지친다. 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우선입니다. 회복 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평소보다 1-2시간 일찍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해요. 생리기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식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복 시간을 12시간 정도로 줄여도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즐겁게 드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과의 조합.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은 언제든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격렬한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은 첫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나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충제는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햇빛 노출이 부족한 경우. 오메가-3,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 마그네슘, 수면의 질이나 근육 경련이 있는 경우. 하지만 이 역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들. 완벽주의, 하루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0% 성공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빠른 변화 추구, 첫 주부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물 섭취 부족, 공복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와 함께 두통이 올 수 있어요. 수면 소홀, 아무리 식사 패턴을 바꿔도 수면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스트레스 무시,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인드셋. 성공하신 분들을 관찰해보니 공통된 생각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배고픔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몸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방향만 맞으면 된다. 이것은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내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적응력이 좋다.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들. 혹시 주변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 아니냐? 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연구 결과들을 알려주세요. 2020년 NEJM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간헐적 단식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2019년 Cell Metabolism 16.8 간헐적 단식의 대사 개선 효과 2018년 Obesity Journal 중년층에서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소 효과
2021년 Nature Reviews, 간헐적 단식과 건강한 노화의 관계. 이 모든 연구들이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 명절 지나고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서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몸이 너무 망가져서 소용없다고요?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적절한 자극만 주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어요. 의지력이 부족하다고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아는지, 주변의 지지를 받는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는지의 문제예요.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만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요. 단 하루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몸의 반응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 가족,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건강한 어르신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활기차질 테니까요. 70세, 80세까지도 활기차게 사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작하시면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